우리는 매일 아침 같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하늘은 매일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떤 날은 따스한 희망으로, 또 어떤 날은 무거운 부담으로 느껴지지요. 달라진 것은 하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변할 뿐이다. 이 오래된 동양의 지혜는 현대 심리학에서 인지,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지하철에서 마주친 낯선 이의 시선도, 퇴근길에 듣는 음악, 소리도, 저녁 식탁에 놓인 반찬도 모두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이는 대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평온을 찾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불안을 느낍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되어주지요. 현대인들의 일상은 마음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음, 타인의 SNS 속 반짝이는 순간들, 그리고 늘 어딘가로 달려가야만 할 것 같은 조급함까지.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의 표면처럼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동양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의 실수만 없었더라면, 또는 미래가 불안해서 잠이 오질 않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스마트폰은 쉼 없이 울리고 SNS는 끊임없이 새로운 소식을 전하며 이메일은 계속해서 쌓여만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과거나 미래의 정신이 팔려 있지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시간 여행하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의 상태는 우리의 행복감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현재가 아닌 다른 생각을 하는데 보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차잔을 손으로 감싸고 은은한 향을 맡으며 첫 모금을 마시는 그 찰나의 순간. 이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 순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차를 마시면서도 어제의 실수나 내일의 계획에 사로잡혀 있지요. 동양의 선사들은 이를 마음의 원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끊임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원숭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과거와 미래 사이를 쉼 없이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원숭이를 길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 서서 현재의 순간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움직임, 발걸음 소리, 숨소리까지.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현재의 순간을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차를 우려내듯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시도해 보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침의 3분입니다. 눈을 뜨고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 잠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속에서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걷기의 순간입니다. 출근길이든 점심시간이든 걸음을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왼발, 오른발. 이 단순한 동작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잡념이 사라지고 현재의 순간만이 남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식사의 시간입니다. 하루 3번의 식사 중 단 한 끼라도 온전히 음식에만 집중해 보세요. 음식의 색깔, 향기, 식감, 맛을 하나하나 느끼며 천천히 씹어보는 것입니다. 옛 선사들은 이를 식선여의실 잘요이에라 불렀습니다. 식사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일상의 알아차림입니다. 문을 열 때, 물을 마실 때, 키보드를 칠 때처럼 평소에는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려 보세요.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를 현재로 이끌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감각의 깨어남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우리의 감각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귀에 들리는 소리, 피부에 느껴지는 온도, 코끝에 스치는 냄새까지. 이렇게 감각을 깨우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조금씩 현재의 순간이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일상이 마치 영원히 반복될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전혀 다르게 바라봅니다. 일기일회이치이회라는 말이 한 번의 만남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과의 만남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들려오는 새소리, 스치는 바람까지도 모두 단 한 번뿐인 특별한 순간인 것입니다. 현대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매 순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글도 여러분의 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같은 경험은 결코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출근길에 만나는 이웃의 미소, 점심시간에 들르는 식당의 풍경. 이 모든 것들이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매번 새로운 순간입니다. 오늘의 커피 향은 어제의 그것과 다르며 오늘 마주친 이웃의 미소는 어제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선승들은 이를 무상우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히 고정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주의 모든 입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며 완전히 정지해 있는 것은 없다고 하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매 순간이 유일무이한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순간들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삶의 모든 순간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시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매 순간 흘러가는 시간처럼 강물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요. 그래서 동양의 선사들은 시간을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곧 생명을 허비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의 유한성을 깨닫는다고 해서 조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각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귀한 차를 마시듯이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아침 만나는 가족과의 시간, 출근길에 마주치는 이웃과의 인사, 동료와 나누는 대화. 이 모든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특별한 만남입니다. 일기 1회 2회의 정신은 바로 이런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시간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의 주관적 시간 경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은 짧게 느껴지고 괴로운 순간은 길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의 유한성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걱정이나 후회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지요. 깊어가는 가을 저녁,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처럼 우리의 삶에도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순간들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마치 오래된 차 한 잔처럼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도 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마치 달을 가리는 구름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옛 선인들은 대나무를 통해 이를 배웠다고 합니다. 폭풍이 불어와도 대나무는 꺾이지 않습니다. 바람 따라 몸을 낮추었다가 다시 하늘을 향해 곧게 솟아오르지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고통이라는 폭풍이 불어와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오래된 차나무가 계절의 변화를 견디며 더욱 깊은 맛을 내듯 우리도 삶의 고난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봄날의 비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 한여름 태양처럼 뜨겁게 다가오는 이별의 순간들, 가을 안개처럼 희미해지는 꿈들, 겨울 눈보라처럼 몰아치는 불안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루는 한 조각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매서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모든 고통에도 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마치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듯 고요히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지요. 동양의 지혜는 고통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노자는 복은 화의 밑에 기대어 있고 화는 복의 밑에 웅크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서로 맞닿아 있으며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장자의 비어있는 배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빈 배는 부서지지 않고 떠다닙니다. 아무것도 싣지 않았기에 오히려 자유롭게 파도를 타고 흘러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집착과 욕심을 비워낼 때 역경을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연치의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으며 고통 역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이 있어야 봄의 소중함을 알 수 있듯이 고통이 있어야 평화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화엄경에서는 연화장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진을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아름다운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과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지요. 천사들은 대나무를 통해 이를 가르쳤습니다. 대나무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면 몸을 낮추었다가 다시 하늘을 향해 곧게 솟아오릅니다.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처럼 유연하게 고통을 받아들일 때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동양의 지혜는 우리에게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지혜와 더 넓은 이해로 이끄는 스승이 되어줄 것입니다. 달빛 아래 피어난 매화 한 송이가 있습니다. 보는 이가 있건 없건 그저 자신의 향기를 피워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얽매이곤 합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이 오래된 지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SNS 속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남들의 댓글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옛 선인들은 대숲에서 이를 배웠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자신의 키가 작다고 소나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꽃이 화려하지 않다고 진달래를 시기하지도 않지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일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깊은 산 속의 우물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맑은 물을 간직하고 있듯이 우리 안에도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듯이 우리의 마음도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립니다. 회사에서의 동료의 한마디, SNS에서 본 지인들의 성공 소식, 친구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산속 깊은 곳의 소나무가 도시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밤하늘의 달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빛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날 때 찾아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다가 문득 맑은 하늘을 마주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남들이 정해준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나침반으로 삶을 걸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녁 무렵 창가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비친 달빛처럼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 순간의 소중함, 고통을 받아들이는 지혜,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소중한 조각들이었습니다. 동양의 옛 선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한 잔의 차가 온 우주가 된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봄날의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듯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물들어가지요. 하지만 마치 깊은 바다가 표면의 파도와 관계없이 고요함을 유지하듯 우리의 마음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은 마치 물결이 흐르는 강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거세게, 때로는 잔잔하게 흘러가지요. 하지만 강물이 결국 바다에 닿듯이 우리의 모든 순간도 결국은 하나의 커다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평화를 찾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잠시 호흡을 느껴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실 때는 그 향과 온기에 집중해 보세요. 길을 걸을 때는 발걸음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렇게 작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선사들은 이를 무심무신이라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마치 맑은 거울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이 평온한 마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의 상태일 것입니다.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마음, 과거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에 충실한 마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잠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가져보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처럼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껴보세요.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평화로움을,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작은 행복들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변할 뿐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흐린 하늘도 아름답게 보이고, 마음이 평온해지면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도 하나의 음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평화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피어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한 달빛 같은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